이솝 이야기. 늑대와 두루미. 어느 날 늑대의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어요. 늑대는 두루미에게 가서 긴 부리로 목구멍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두루미야, 은혜는 꼭 갚을게. 늑대가 두루미에게 말했어요. 두루미는 늑대의 목에서 가시를 빼내 주었지요. 늑대는 두루미에게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서 돌아섰어요. 그러자 두루미가 늑대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 가시를 빼주었으니 보답을 해야지. 보답은 무슨 보답? 늑대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늑대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도 넌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뭘 더 바라는 거야? 늑대와 양.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던 새끼 양이 늑대와 마주쳤어요. 늑대는 힘없는 새끼 양을 잡아먹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늑대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새끼 양을 잡아먹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해 넌 내게 아주 버릇없이 굴었어. 늑대는 새끼 양에게 불평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늑대님. 그때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새끼 양이 맴매 울며 말했어요. 그래? 넌 내 풀밭에서 풀 뜯어먹었지. 늑대는 얼른 말을 바꿨어요. 그럴 리가요, 늑대님. 그때 저는 아직 풀을 뜯어먹지도 못했어요. 가엾은 새끼 양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내 우물물을 허락 없이 마셨을 거야. 늑대가 또 말을 바꿨어요. 사실 저는 엄마 젖만 먹어요. 그래? 어쨌든 널 내 저녁거리로 삼아야겠다. 늑대는 덤벼들어 새끼 양을 잡아먹고 말았어요. 양가죽을 쓴 늑대.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몰래 양떼 속에 숨어들었어요. 늑대는 양치기와 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양가죽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는 풀을 뜯고 있는 양떼 사이에 숨어들었지요. 양치기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지요. 밤이 되자 양떼와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를 우리 안에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양치기는 저녁에 먹을 양고기가 필요했답니다. 양치기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를 양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허영심 많은 까마귀. 신들의 왕 제우스가 새들의 왕을 뽑기로 했어요. 제우스는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기로 했답니다. 새들은 제우스에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냇가 2개 모였어요. 저마다 깃털을 씻고 부리로 다듬느라 바빴어요. 다른 새들과 함께 있던 까마귀는 시꺼멓고 못난 자기 깃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모두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들이 떨어뜨린 화려한 깃털들을 모아 꽂았어요. 그러자 다른 새들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어요. 왕을 뽑는 날이 되자 새들은 제우스 앞에 모였어요. 제우스는 새들을 하나씩 모두 다 보고 나서 까마귀를 새들의 왕으로 뽑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새들이 달려들어 까마귀가 꽂고 있던 깃털을 뽑아가 버렸어요. 결국 까마귀는 원래의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당나귀. 어느 날 사자와 당나귀가 사냥을 나갔어요. 당나귀가 재빨리 달려들어 사냥감을 쓰러뜨리면 사자가 그 동물을 죽였어요. 그렇게 잔뜩 사냥을 했답니다. 사자는 사냥한 먹잇감을 똑같이 3덩어리로 나눈 다음 말했어요. 난 동물의 왕이니까 우선 한 덩어리를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너랑 같이 사냥을 했으니 또 한 덩어리를 더 가져가야겠어. 그리고 마지막 한 덩어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만약 네가 이걸 욕심내면 후회하게 될 거야. 어서 달아나는 게 좋을걸? 사자와 생쥐. 잠을 자던 사자가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생쥐 때문에 잠을 깨고 말았어요. 사자는 화가 나서 생쥐를 앞발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겁에 질린 생쥐는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사자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그 은혜는 꼭 갚을게요. 사자는 생쥐처럼 작은 동물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 우스웠어요. 사자는 큰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생쥐가 약속을 지킬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사자는 울부짖었어요. 생쥐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재빨리 그물을 이빨로 갉아 사자를 풀어줬어요. 자, 보세요. 제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을 때 사자님은 저를 비웃었지요. 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는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는 법이랍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가 우연히 사자 가죽을 발견했답니다. 당나귀는 신기해하며 사자 가죽을 뒤집었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를 보기만 하면 진짜 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다들 감쪽같이 속자 신이 난 당나귀는 큰 소리로 힝힝 거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당나귀인 걸 알아챈 여우가 말했어요. 오호, 내 친구 당나귀 아냐? 네 목소리를 못 들었으면 나도 겁먹고 달아날 뻔했네. 늙은 사자와 여우.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된 사자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굴 속에 들어가 아픈 척해서 동물들이 병문안을 오면 잡아먹는 것이었지요. 숲속의 동물들이 사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하루는 여우가 늙은 사자에게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여우는 굴 밖에서 사자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사자는 여우를 나무랐어요.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겁이 나서요. 굴 속으로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나온 발자국은 보이지 않아요. 왕이 된 원숭이. 동물들이 모두 모인 잔치에서 원숭이가 춤을 추자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원숭이를 왕으로 뽑았답니다. 하지만 여우는 원숭이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고기가 든 덫을 발견하고 원숭이를 데려갔어요. 여기 만난 고기가 한 조각 있습니다, 폐하. 폐하를 위해 제가 먹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원숭이는 당장 고기에 달려들었다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원숭이는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여우를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배를 잡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봐 원숭이야, 스스로 동물의 왕이라고 쓰대다니 말이야. 이렇게 속아 넘어갈 줄도 몰랐니? 여우와 포도. 배고픈 여우가 높은 나무에 매달린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를 보았어요. 여우는 높이 뛰어올라 포도를 따먹으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포기한 여우는 태어난 척 점장을 빼며 뒤돌아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잘 익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주 신포도인 게 틀림없어. 멧돼지와 여우. 멧돼지가 숲속의 커다란 나무 밑통에 엄니를 열심히 갈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그걸 본 여우가 말했어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엄니를 가니? 오늘은 사냥꾼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위험하지도 않잖아. 멧돼지가 대답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목숨이 위험해졌을 때는 엄니를 날카롭게 갈 시간이 없을 거야. 여우와 까마귀. 나뭇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가 부리에 치즈를 물고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우가 까마귀를 보았어요. 여우는 까마귀의 치즈가 탐이 났어요. 여우는 나무 밑으로 다가가 까마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고상한 새로군요. 그 아름다움을 비길 데가 없네요. 깃털의 빛깔은 탐스럽고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빛나는 모습은 새들의 여왕으로 부족함이 없군요.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에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여우에게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부리를 벌려 깍 하고 울었어요. 그러자 물고 있던 치즈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우는 재빨리 치즈를 낚아채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훌륭할지 몰라도 지혜는 한참 부족하네. 까마귀와 백조. 까마귀가 백조의 새하얀 깃털을 보고 몹시 부러워했어요. 아마 저 연못에서 날마다 헤엄치기 때문일 거야. 까마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백조가 사는 연못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까마귀는 여관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까마귀가 백조들을 연못에서 아무리 헤엄쳐도 깃털은 조금도 하얘지지 않았어요. 음식 찌꺼기를 더 이상 먹지 못한 까마귀는 결국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어요. 버릇은 바꿀 수는 있어도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법이지요. 독수리와 까마귀. 어느 날 까마귀가 발톱으로 양을 낚아채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어요. 세상에,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내려와 양의 등 위에 날개를 퍼덕였어요. 까마귀가 내려앉자마자 발톱이 양털에 엉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날개를 퍼덕이며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켰어요. 얼마 후 양치기가 나타나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오호라, 양을 잡아가려고 했구나. 양치기는 까마귀의 날개를 꺾어 버린 뒤 집에 가져가 아이들한테 주었어요. 아이들은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죄예요, 아빠? 양치기가 대답했어요. 까마귀란다. 까마귀면서 독수리 흉내를 내려고 했지. 고집쟁이 염소. 고집센 염소 두 마리가 높은 산의 낭떠러지에 놓인 외나무 다리 한가운데서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 아래로는 거센 강 물결이 바위 절벽 사이로 흐르고 있었지요. 외나무 다리는 너무 좁아서 맞은편에서 오던 생쥐 두 마리가 겨우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두 염소는 서로 자기가 먼저 지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두 염소는 동시에 가느다란 외나무 다리 위에 발굽을 올려놓았어요. 곧 다리 한가운데서 만나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밀었어요. 두 마리 다 서로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두 염소 모두 굽이치는 거센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거북이와 독수리. 느릿느릿 사는 게 지겨워진 거북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 나에게 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독수리는 날개도 없는 거북이가 날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간청하게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보물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독수리는 최대한 애써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독수리는 거북이를 발톱으로 잡고 날아올랐지요. 하늘 높이까지 날아오른 다음 독수리는 거북이를 떨어뜨렸어요. 거북이는 가엾게도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황소와 개구리. 개구리 형제 두 마리가 웅덩이 주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물을 마시러 온 황소가 실수로 그만 개구리 한 마리를 밟아버리고 말았어요.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에게 형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형은 죽었어요, 엄마. 무지무지 커다란 네 다리 짐승이 오늘 아침 웅덩이로 와서 진흙 위에 있던 형을 밟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개구리가 말했어요. 무지무지 커다란 짐승? 이만큼 컸니? 엄마 개구리는 배를 크게 부풀리며 물었어요. 네, 엄마.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아들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엄마 개구리는 숨을 더 들이켜서 배를 더욱 크게 부풀었어요. 그럼 이만큼 컸어?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엄마.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 말에 공처럼 둥그레질 때까지 배를 더 크게 부풀렸어요. 그만 부풀려요, 엄마. 그러다가 엄마 배가 터지고 말겠어요. 엄마 개와 아들 개. 엄마 개가 아들 개에게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 걷니? 앞으로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자 아들 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엄마. 그럼 내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엄마 개는 앞으로 걸어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어요.
그제야 아들 개가 옆으로 걷는다고 나무랐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답니다. 백로. 이른 아침 백로가 아침 식사거리를 사냥하러 얕은 냇가로 갔어요. 시냇물 속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지만 콧대 높은 백로는 더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고결한 새가 저런 피라미드를 잡아 먹는 건 말이 안 돼. 백로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헤엄쳐 지나가는 물고기 한 마리를 골라서 기다란 부리로 낚아챘어요. 아냐, 내 체면에 저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부리를 벌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백로는 물고기를 놓아주었어요.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물고기들은 더 깊고 시원한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마침내 물고기들이 모두 가버리고 나자 주변에는 달팽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백로는 볼품없는 달팽이라도 잡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서울지와 시골지. 서울지와 시골지는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였어요. 어느 날 시골지가 들판에 있는 자기 집으로 서울지를 초대했어요. 시골지는 서울지에게 보리 나달과 흙냄새 풀풀 나는 나무 뿌리를 대접했어요. 그 음식들은 서울지의 입맛에는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서울지는 시골지에게 말했어요. 가엾은 내 친구, 개미처럼 이런 음식을 먹으며 살다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뭘 먹으며 사는지 봐. 우리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산다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같이 지내자.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시골지는 서울지와 함께 도시로 왔어요. 서울지는 밀가루, 기리, 무화과, 꿀과 대추야자 열매가 가득한 음식 창고를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난생 처음 본 시골지는 입맛을 다셨어요. 하지만 음식을 먹기도 전에 음식 창고의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울지와 시골지는 화들짝 놀라 비좁고 아주 불편한 구멍 속으로 숨었어요. 이윽고 인기척이 사라지고 조용해지자 용기를 내어 구멍 속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 들어와서 둘은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시골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골지가 말했어요. 친구야, 잘 있어. 나는 다시 시골로 돌아갈래. 넌 정말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나는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나무 뿌리와 옥수수나 먹어야겠어. 벌떼와 곰. 곰 한 마리가 숲에서 산딸기를 찾다가 벌들이 꿀을 저장해 놓은 통나무를 우연히 보았어요. 곰은 통나무 속에 벌들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킁킁대며 조심조심 통나무를 살폈어요. 그때 들판에서 꿀을 가지고 벌집으로 돌아오던 벌 한 마리가 곰을 보았어요. 화가 난 벌은 곰의 코에 침을 쏘고는 재빨리 벌집으로 들어갔지요. 벌에 쏘인 곰은 화가 나서 통나무를 이빨과 발톱으로 물어찼어요. 그러자 벌집 안에 있던 벌떼가 모두 나와 곰에게 침을 쏘았어요. 곰은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벌떼가 계속 쫓아오자 곰은 가까운 웅덩이에 풍덩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개미들은 모아놓은 옥수수를 말리느라 바빴답니다. 비가 오래 내려서 옥수수가 눅눅해졌거든요. 잠시 뒤에 배짱이 한 마리가 나타나 개미에게 말했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옥수수 몇 알만 나눠줘. 개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어요. 지난 여름에 도대체 뭘 했니? 왜 겨울에 먹을 식량을 미리 모아놓지 않았어? 여름에는 노래 부르느라 바빠서 식량을 모을 틈이 없었어. 배짱이의 말에 개미가 대답했어요. 여름 내내 노래하며 보냈다면 겨울에는 춤을 추며 지내면 되겠네. 개미들은 킬킬대며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배짱이와 부엉이. 나무 구멍에 부엉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부엉이는 밤에 먹고 낮에는 잠을 잤어요. 그런데 나뭇가지에 사는 배짱이의 노랫소리에 부엉이는 잠이 깨곤 했지요.
부엉이는 배짱이에게 제발 그만 부르라고 여러 번 부탁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더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부엉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깨를 써서 배짱이를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부엉이는 배짱이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내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노래 소리는 마치 하프 소리처럼 부드럽거든. 난 지금 꽃에 꿀을 먹으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같이 마실래? 배짱이는 자기 노래를 칭찬하는 말에 우쭐해졌어요. 맛있는 꽃꿀을 생각하니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그래서 기꺼이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배짱이가 나무 구멍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엉이는 재빨리 배짱이를 먹어치우고 말았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를 놀렸어요. 그러자 거북이가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나랑 달리기 내기를 하자. 난 내가 이기는 것에 걸겠어. 토끼는 거북이의 말이 우스웠어요.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여우가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심판을 보기로 했어요. 마침내 경주가 시작되고 둘은 동시에 출발했어요. 거북이를 한참 앞서간 토끼는 잠깐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렸고 마침내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토끼는 깜짝 놀라서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하지만 거북이가 이미 내기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이길 수 있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에서 만나요. 동화 끝!